내 인생은 다소 위험하고 위험한 사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해적 기술자였습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신정리와 폭발물 설치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내 전문성의 장점. 나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명확하게 이해했지만 내 삶에는 단순한 삶의 기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약 18년이 된 아내 클로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클로이는 사랑하는 아내였으며 나는 그녀에 대해 전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업 외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대 유물 수집을 좋아했습니다. 동전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희귀한 표본이 포함된 거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코 팔고 싶지 않았지만 클로이는 마이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침내 컬렉션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냥 평균값에 팔아도 돈이 많이 든다. 클로이 베이비, 난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이 동전을 모은 게 아니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내 월급이 꽤 높은 것 같은데 넌 불평할 게 없어. 그래, 내 사랑, 난 불평하는 게 아니야. 난 단지 더 부자가 되고 싶을 뿐이야. 자기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 우리는 좋은 차도 있고 아름다운 집도 있고 내가 봉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훌륭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기, 아직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당신은 그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클로이와 그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클로이의 코트가 엉성하게 누워있는 소파에 앉아 싶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고 있었고 몇 가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일하러 가다 그때 나는 휴가 중이었어. 코트를 옷걸이에 걸려고 주워들었는데 주머니에서 명함이 떨어져서 스티브 아처 조경 서비스. 여보, 여기 명함 나왔어. 너 갖고 싶은 것 케이오. 집 주변에 우리 영토를 고귀하게 생각해요. 네.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아마도 처음에 당신과 상의해야 했을 것 같아요. 클로이가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자기 물건을 아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딱 한 번 봤지만 우리 잔디밭을 개선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오랫동안 이것은 나에게 매우 이상한 소식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이전에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화단에 꽃을 심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고귀한 것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나는 이 가치를 배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은 전문의를 못 봤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명함을 떨어뜨린 그 전문의는 어디 있어요? 자기야? 나중에 다른 시간에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바꿨어요. 나중에 언젠가 제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지만 내가 그녀에게 이 남자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긴장하고 동시에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켈, 안녕하세요. 내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나 안녕, 쌤이 잘 지내? 그래, 다 괜찮을지도 몰라. 나 그냥 시내에 있을 거야. 클로이 데리고. 넌 그 사람 오빠도 데려가면 돼. 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본 다른 오빠는 뭐야? 최근에 클로이가 어떤 남자랑 있는 걸 봤는데 클로이가 자기 오빠라고 했어. 이해, 알았어. 쌤이 나 달려가야 해. 곧 전화할게. 우리 만나자. 앉을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클로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남동생이 없었어. 그래, 그리고 난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묻고 싶지 않아서 그녀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없을 때 클로이가 누구를 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루를 선택하고 그날 저녁 그곳에서 동료들과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들만 있을 테니 그녀는 거기에서 할 일이 없어요. 클로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집을 일찍 나와 차에 탔습니다. 몇 시간 후에 클로이가 어떻게 나갈지 알아보기 위해 집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클로이는 집을 떠났고 차에 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클로이는 임대된 작은 단층집 근처에 멈춰서서 이 집에 누군가 있었을 것 같은 집 중 하나로 갔다. 그러나 주차장에는 차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다가갔다. 이 집 창문은 커튼으로 덮여 있었지만 약간 항아리 같았습니다. 아마도 커튼 때문에 닫는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이곳의 영토는 매우 불편하고 잘 보입니다. 소년이 여기를 염탐하는 것으로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디오 녹음을 켰습니다. 내 전화기 필요할 경우 전화기를 창밖으로 꺼내기 위해 차에 있던 전화기에 얇은 밧줄을 묶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창틀에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창가 커튼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전화기가 깨지지 않길 바라며 재빨리 전화기를 창밖으로 끌어내 풀밭에 끌고 갔더니 아내가 나오는 걸 봤어요. 어떤 구울이 있는 집에서 그들은 내 아내의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저는 온전한 전화기를 가지고 녹음을 켰습니다. 클로이, 도대체 미안해요. 스티브 마이클이 뭔가 의심하기 시작해서 한동안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클로이를 돌려보낼 테니 당신 편집증이군요. 마이클이 꽤 똑똑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문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를 본 동료와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곧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끝내고 우리 둘 다 초콜릿을 먹을 것이고 당신 남편은 단 것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말고 여기로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가 행동해야지. 그러면 이 새끼들이 세게 잤다고 들었어. 오, 넌 더러운 년이야. 소리쳤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이미 노년을 맞이할 내 아내는 바람을 피울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 고통과 절망이 마음을 찢어버렸어요. 공기가 부족해서 폐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곧 분노가 온몸으로 퍼졌고 난 엄청난 속도로 내가 원하지 않는 놈들을 찾아 나섰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머리를 떼어내고 싶었지만 시내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마일을 쉬지 않고 달린 것처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격노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클로이 집에 왔니? 마이클, 무슨 일이야? 미친 창녀야. 다 알아. 이리 와. 쓰레기. 마이클 진정해. 닥쳐. 알겠어? 저녁에 내 친구들은 조경 디자이너를 찾았어. 내가 이 새끼들과 잤다는 걸 알아. 내가 거기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너를 이길 시간이 없었어. 이리 와. 클로이가 있던 방으로 뛰어들었어. 도망가고 싶었어. 걔한테 다가가서 붙잡았는데 뒤통수를 맞아서 갑자기 멈췄어. 잘자 개자식아. 내가 내 아내와 한 번 이상 섹스할 텐데 이제 감옥에 갈 시간이야. 스티브가 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소리쳤어. BAT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었을 때 이 문구가 단편적으로 들렸다.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에 경찰차의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였다. 침대 위에 무기가 보였다. 몇 가지 도구와 낯선 보석이 있었다. 동시에 내가 모은 동전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찰이 이미 문턱에 와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항복했다면 나는 전쟁에서 나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 이 새끼들은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실에 두 번째 출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하실에 있을 때 탈출할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리고 경찰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위층으로 이어지는 지하실 끝에는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아직 집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놈들을 찾기로 결심하고 강제로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차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근처에 주차된 차에서 창문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전자제품을 잘 다루었고 점화선을 찾아 경보기를 빠르게 비활성화했습니다. 이미 피에 젖어 그 놈이 날 잘 때렸지만 난 아직 다시 의식을 잃지 않을 힘이 있었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놈들이 내가 옳았다고 모든 것을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이 났어. 클로이의 차는 이 집 밖에 주차되어 있었어. 나는 집으로 달려갔어. 차는 앞좌석 아래에 뭔가를 숨겼어. 차는 잠겨있지 않았어. 저 놈들은 분명 서두르고 있었어. 곧 이 생물체들이 가방 몇 개를 트렁크에 싣고 나와 차에 탔어. 클로이에게 전화했지만 대답이 없었어. 내가 너라면 전화를 받겠다고 메시지를 썼어.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빨리 끝날 거야. 그리고 다시 전화했어. 클로이 얘야, 왜 전화를 받지 않니? 마이클에게 전화는 안 돼. 도대체 넌 왜 집에 없어? 경찰 클로이가 겁이 나서 먼저 처리하기로 했어. 개자식들아, 날 모함하려던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봐. 넌 심지어 내 동전 수집품도 훔쳤어. 감옥에 가도 필요 없어. 스티브 정말 그래?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집에 당신이 덮인 많은 증거를 남겼고 보석상에서 훔친 모든 보석은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클로이를 여행하고 섹스하는데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표현한 스티븐의 알겠습니다. 당신은 자신감 넘치는 강한 남자군요. 클로이는 이걸 좋아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추가로 당신이 다른 멍청한 짓을 하기로 결정하면 나는 라디오 기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자리 아래에서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이클 아니 그러지 마세요. 클로이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스티브가 소리쳤어요. 스티브 움직이지 마세요. 그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 스티브 내 아내 말을 잘 듣고 돈 내가 널 폭파시키는 걸 원하지 않으면 화나게 하지. 마 이 멍청한 오만한 놈아 난 비명을 질렀어. 클로이가 디스페어로 흐느끼는 걸 들었고 스티브는 상황이 나쁘다는 걸 깨닫고 징징거리는 걸 들었어. 마이켈 무엇을 원하니? 클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전화기를 경찰관에게 주면 폭발물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냥 불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널 지옥으로 날려버리면 난 감옥에 가고 너는 다음 세계로 갈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스티브 이해했니? 이해. 마이클 알았어. 내 것이 가져갔어. 그냥 그러지 마. 우리는 모든 걸 고백하지만 죽이지 마. 스티브가 말했어. 덜 명랑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좋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갑니다. 근처 경찰서에 우리가 멈춘 모든 것은 순찰차였고 근처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고 그중 1명이 차에 접근했습니다. 전화로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멍청이들이 어떻게 강도질을 했는지 나를 모함할 계획을 세웠는지 다 말하고 차 밑에 폭발물이 있어서 차에서 내릴 수 없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불행한 사람의 남편 마이클입니다. 여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이 안 들어서 그 사람과 내가 모르는 어떤 남자가 나를 공격했어요. 그들이 내 동전 수집품을 훔쳤으니 확인하세요. 그녀가 다시 허구의 폭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사작전에 대한 자격이 있는 베테랑이고 제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그래야 합니다. 감옥에 갈지 정신병원에 넘겨줄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이 사람이 머리를 부러뜨려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들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차 안에는 아주 평범한 지구상자 2개가 있었는데 내가 서둘러 좌석 아래로 밀어 넣었고 그들은 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물론 경찰은 나를 구금했지만 곧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